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성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성화를 가지고 디자인 상품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림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게 제가 돌 위에 그린 그림이고요. 이 다음 거 보시면 이 작품은 순례자 야고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 하나를 보시고 이 특강의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부탁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2,500여 점이 넘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3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화가이기도 하죠. 작품을 판 적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흐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평생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테오 반 고흐입니다. 테오는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고흐 곁에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인 테오는 당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형인 고흐에게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와 7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일상과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제이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셈이죠. 1888년 고흐는 국인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을 일으켜 세인레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동생 테오는 요한나와 결혼했고 1890년 아들을 낳습니다. 테오는 아들에게 형과 같은 빈센트라고 짓기로 했고 고흐에게 이런 마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아기 이름은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고 짓겠어. 이 애가 형처럼 단호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 1890년 테오가 고흐에게 보낸 편지 중 고흐는 조카가 태어난 것이 기뻤지만 정신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조카를 보러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던 무능한 삼촌이었던 기득적인 상황이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그림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우울한 시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이름을 조카가 물려받게 된 것이 미안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고 또 바랬을 고흐는 조카의 파란 눈동자를 떠올리며 파란 배경에 하얀 꽃이 활짝 핀 아몬드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꽃나무 중에 아몬드 나무였을까요? 아몬드 나무는 겉으로 평온하고 화사한 자태로 보이지만 사실 무음하기에는 잎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바람을 견뎌내는 아픔이 있는 나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겨내고 다른 나무보다 일찍 2월 이른 봄에 꽃을 피웁니다. 고흐는 메마른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을 피워내는 아몬드 나무 그림으로 조카를 위한 삼촌의 마음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새 생명과 희망,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조카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록색 배경과 그 배경색과 대비되는 하얀색 꽃, 그리고 고글고글 뻗어나가는 올리브색 나무 가지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고흐는
흔적이 없는 밝은 색깔을 사용해 심혈을 기울여 꽃과 꽃 봉오리를 그렸습니다. 평소 거친 붓자국, 어둡고 강한 색채에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밝은 색감과 네, 어떠셨어요? 지금 고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화가일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까 백그라운드 들어보셨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는 일과 유튜브를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했으면 여러분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장. 자, 유튜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걸 뜻밖의 힙합 노래 가사에서 찾았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나와 누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너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어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이게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혼자인 것 같고 누가 연결돼서 뭔가 감정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수업의 제목은 유튜브를 통한 개인 브랜딩이에요. 여러분 브랜딩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이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축에 주인이 있음을 알리는 북도장, 낙인이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광활한 공간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좌표를 찍어주는 게 유튜브 개인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시면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타벅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디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특정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백화점 다 떠오르는 이미지와 색깔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이미 여러 권의 논문을 쓰셨고 책을 쓰신 분이죠. 그러면 이거를 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출판사는 유튜브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구성하는 챕터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지금 다 각자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지금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메모도 있고 온갖 보물단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나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과정이 개인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따지면 지금 일기장에서 다 읽기 편한 그리고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에세이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분야를 너무나 깊게 공부하시는 전문가셨잖아요. 근데 이 깊은 심오한 걸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유튜브에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보여줄 건가, 무엇을 전달한 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와서 유튜브 시청자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훨씬 채널 기획하실 때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SNS를 죽여요. 무조건 지금 요즘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그 소통이 재미있어야 돼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게 유튜브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아주 단순하고 쉬워야 돼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짧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영상 7분짜리였어요. 근데 사실 7분도 살짝 길어요. 근데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7분에서 15분까지는 괜찮은데 보통 40분, 50분 이렇게 되면 아예 클립 자체를 시청자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기획하실 때는 내가 가진 이 정보를 어쩌면 최대한으로 쉽게, 단순하게, 짧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분들 중에는 매니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에 꼭 빠지는 거예요. 식물을 좋아하거나 그림을 좋아하거나 건축을 좋아하거나 패션을 좋아하거나 그러면 이 주제에 관한 컨텐츠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네, 저만 해도 이제 그림에 관심 많으니까 그것을 만드는 여러 가지 채널을 딱 고정을 했다가 그거를 연속적으로 봅니다. 이제 고흐 영상 만들 때도 고흐를 만든 모든 그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다 찾아가서 연속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긴 것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연속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이렇게 너무 매니아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팬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우연히 영상을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 한 두세 번 보다가 클릭을 눌러서 구독을 했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림 설정 계속 나오잖아요. 띵띵하면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나오죠.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별로여도 너무 자주 보면 정이 드는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팬이 되고 그래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전 뭐 탤런트 가수가 핫했지만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여행 유튜버들이 대세잖아요. 예, 그걸 보시면 이런 패칭 가능하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밀라논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예전에 유튜브를 하고 요즘 잠깐 쉬고 계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채널이라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밀라논나는 밀라노 플러스 할머니, 그러니까 밀라노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그 위일 수도 있고 또 아래실 수 있고 이제 비슷하게 다 이제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고 놀랍게도 유튜브 채널을 은퇴하신 이후에 개설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분은 1970년대 이태리 밀라노에서 유학을 하고 이태리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런칭한 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유튜브는 조금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니까 이 전문성 있는 정보를 잘 이렇게 브랜딩을 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보셨을 때, 채널을 보셨을 때 이거는 어떤 채널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되는 게 편하시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아미치. 너무나 간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채널을 구성을 할 때는 이 한 줄로 딱 요약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말이 길어지면 아예 클릭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한 줄에 함께요 아미치.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와 나와 같이 할 거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이제 심어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텐츠 측면에서는
지금 방금 한마디로 콘텐츠를 설명을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확장성이 있는 주제인가를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한 확장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변화도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각적인 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인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시각적인 매체니까. 보시면 2021년에 이분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을 들어보시면서 이 채널의 분위기와 맞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이렇게 책의 제목을 만들었어요. 보면 색깔이 찬란하잖아요. 그런데 뭔지 약간 크림 옐로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파스텔 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이 지금 두 가지죠. 옐로우 톤과 오렌지 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채널 전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색깔을 꼭 찝어준 거예요. 두 가지 색깔 이외에는 다른 거 지금 쓰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미지를 로고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순한 선을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채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용적인 브랜딩, 시각적인 브랜딩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아까 TV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쪽에서 틀어주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시청자들의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오디션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전문가이지만 이분도 선택받을 입장에 놓였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나 이거 이 주제 알고 싶다. 나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이건 시청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드시길래 이렇게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느냐. 나 밀라 누나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것부터 알려다오. 뭘 드세요? 해갖고 이 질문에 응답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어떻게 해 드시는지 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쌍방 소통이 중요하다. 네. 자, 이거 글자 많이 나오니까 다 읽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정말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다, 채널을 기획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난 그냥 만들 거야 하면 지금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콘텐츠, 이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냐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정보를 줄 거냐, 재미를 줄 거냐, 아니면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위로를 줄 거냐,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채널의 정체성을 먼저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또 한마디로 또 유튜브 나는 어떤 유튜버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인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가 딱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밀라 누나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이야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채널은 많지만 거기에 뭐라고 키워드를 넣었냐 하면은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유형의 할머니를 보여줍니다. 보통 할머니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느낌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나 이렇게 멋있게 살아왔고 나 너무 보람차. 이거를 이제 알기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할머니를 이분이 이제 타깃 잡았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 내용에서는 뭐냐면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패션의 모든 브랜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돌체, 가바나, 샤넬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다 터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대로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특히나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멘토로서의 포지셔닝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 채널이 나왔네요. 오늘 약간 이제 보여드릴까 좀 주저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책도 쓰고 있고 수업 강의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했는데 아까 그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시각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영상 보셨는데 제 채널이 어떤 채널인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아까 미라는 할머니가 하셨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림 속 이야기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림은 보통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을 읽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뭐 전시장 가면 사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전공했는데도 대체 이 작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그리는 제 자신도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림을 보고 서로 폼잡고 막 이러는 게 저는 좀 하는 입장에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거 아니야. 너무 쉬워. 그냥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림을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아주 쉬운 채널. 제 채널의 목적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린다가 제 채널의 목적이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리셨나요? 아까 그 예, 보시면 어려운 전문 용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그런 용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그걸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걸 목표로 삼았고 지금 아까 제 그림 보셨겠지만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네요. 내용은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을 때 과연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쉽게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확장이 가능한가? 계속 그림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할 거냐? 아니죠. 작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전시장 소개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게 변화하고 확장 가능한 주제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자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지금 보시면 저는 색깔 몇 가지로 쓴 것 같으세요? 딱 보시기에. 그쵸? 예, 2가지에서 3가지, 3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채널 기획을 하실 때 3가지 이상 색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지 딱 찍어주기 위해서는 그 이상 넘어가면 헷갈려요. 강의가 길어지면 힘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도 딱 꼭 찍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색깔을 브라운과 그린 색깔을 썼어요. 근데 딱 보시면 원색이 아니네. 이런 색깔,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한 톤 다운되어 있는 느낌?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아까 제 그림을 보셨지만 저는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돌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시시각각 들어요. 그리고 돌의 무늬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다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자연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브라운과 이제 초록색 이런 그린 색깔을 선택을 했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톤다운된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예. 자, 그리고 글자 보면 리딩 아트 클럽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지만 거기에 또 자유롭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 정연한 하나님 좋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주시는 그분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폰트 자체도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폰트를 선택을 했고 지금 이 로고를 보시면 로고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제 꿈을 표현한 거예요. 붓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저 자신을 이 로고로, 흰색 로고로 표현을 했는데, 위에 메인 네모난 박스 안에 보시면 아까 야고보가 오르막길 막 걷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걸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이거를 살짝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획하고 원고를 쓰고 영상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고 다 100% 제 손으로 한 거예요.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00% 사람의 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채널 만드실 용기가 생기세요.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이 번거로운 과정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채널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거나 AI가 하거나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채널을 기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써요. 그런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합니다.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이 과정 중에 2개 정도를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요즘에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AI가 챗GPT, 그리고 다 아시죠?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인 거죠.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쪽에서 원고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라는 프로그램은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챗GPT로 원고를 썼어요. 텍스트로 나왔어요. 그럼 그 텍스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 내용에 맞춰서 원고를, 영상을 출력을 해줍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겠다. 신세계가 열린 거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고흐, 나는 아모르나무 하고 싶어. 일반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근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줘. 질문을 잘해야 대답을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내용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브루라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까 제가 원고를 만약에 뭐 3-4장 썼어요. 그거를 해서 여기에다가 딱 넣으면 순식간에 영상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설명드리면 사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고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그 원고 내용에 맞는 영상을 어떻게 출력해 주는지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인 꽃피는 아몬드 나무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계실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의 매혹적인 삶,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동생 테오와 조카 빈센트가 이 그림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이 상징적인 그림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매혹적인 예술 세계로 떠나볼까요? 고흐는 세계 미술사의 여기까지 손꼽히는 멈춰주시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침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니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첫 번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글자 넣었는데 순식간에 나레이션 AI가 말도 해주고 그림도 넣을 수가 있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여러분 지금 다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거예요. AI가 생성하는 것은 좋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더 정교하게 질문을 하면 더 정확한 정보가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게 또 접근이 영상 만드는 것 이상으로 또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이렇게 활용할 때 어떤 의미를 두냐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백지 상태에서 어떤 글을 써야지 하면 너무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그냥 백지 상태가 아닌 어떤 큰 틀 자체는 우리가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수정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면 훨씬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배워야지, 피드마스터 배워야지 너무 뭐가 많잖아요. 아예 나는 못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원고만 쓰면 영상 출력해 주는데 여기에다가 사진만 바꿔 끼면 되네. 그러니까 또 편해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AI를 100% 신뢰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고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좀 꽤 똑똑한 비서 하나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큰 뼈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흙으로 오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토대를 세우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내가 툴을 잘 다룬다, 내용 어쩌지? 사실은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쉬워야 된다, 짧아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소통 가능해야 된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 이걸 가지고 유튜브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기부여의 시간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